계속해서 평양 라이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이 평지라 공격할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만 하면 이미 다 좀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도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자, 지금 이 시각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난 18일 국정원이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지금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이 속속 드러나는 북한 파병설의 실체와 또 그 폭풍을 평양 라이브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새로 나와주셨고요. 최병묵, 김상밀 평론가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북한군의 파병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훈련장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그런 또 영상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하셨겠지만 영상 속에서도 북한의 말이 들립니다. 저 정도이면 사실 북한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갔다는 게 거의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도. 확실히 확인이 된 거죠. 네.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지금 이 파병설 나오기 이전부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수 인원이나마 참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요, 네. 북한은 전쟁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1973년에 우리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중동전. 네. 이때 이제 전쟁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복수하려고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관단이 필요했는데 소련에서 이제 북한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가서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하다가 여기 인원들이 좀 약간 훈련 상태가 충분치 않네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교관들이 그대로 참전해 버립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사례가 이게 단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에 이 군사 고문단으로 파견이 돼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사례들 같은 것도 꽤 많고, 네. 가장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전에는 어디냐면 시리아에 시리아가 2011년 정도부터 이제 막 그 내전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그 2012년 정도인가 보면은 화학탄을 시리아 정부군이 쏴요. 이때 이 발사하는 곳에 북한 군관이 옆에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2015년, 16년 경에는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원을 시리아 반군이 체포해가지고 공개한 적도 있고, 시리아 반군 측에서 얘기하기를 철마2와 철마7이라는 두 가지 부대가 이 시리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네. 이런 증언도 당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렇다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해서는 왜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국제사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양쪽이 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아예 지금 무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파병에 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거를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양국의 이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 이것이 양국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제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우선 배치될 수 있다. 이걸 지금 1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 우선 배치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음 달 1일로 전망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전장 투입 임박할 것이다, 북한군. 근데 생각해보면 대화 자체도 쉽지 않을 텐데 같이 협심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달리 말씀드려 볼게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파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우리가 베트남어를 알아서 베트남을 갔나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요. 전쟁을 전반적으로 지휘는 러시아가 할 거기 때문에 지휘부 러시아 군관,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교육 훈련을 받아서 뭐 프룬지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교육받은 인원들 보면 러시아 뭐 거의 러시아 사람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이제 중간에 지휘부에 연계가 되고 만약에 북한이 그러니까 별도의 지역을 하나 맡아서 네. 거기서 아예 부대가 통째로 가서 파병이 된다면 네. 그럼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2,000명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는 것이 12,000명 정도 되면 사단 1개 플러스 정도가 되는 병력일 겁니다. 아마도 제 추정에는 경보병 여단 하나랑 사단 하나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될 건데 이 부대를 그냥 뭐 별도로 이렇게 막 찢어 발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통째로 된 부대로 해서 특정 지역에 책임을 맡긴다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려 이제 막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네. 현장으로 보내게 되면 사실은 그냥 총알바지로만 소모되고 말게 됩니다. 네. 북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결국 특정 지역을 맡아서 그쪽에 뭐 방어나 혹은 공세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많다. 원래요, 이 부대 같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딱 병력의 하나로 모아서 그야말로 제대 단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를 그대로 투입했을 때 효과가. 그때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개 사단 이상의 병력이 옮겨갔을 것이고 예. 이게 뿔뿔이 흩어진다기보다는 한 특정 지역을 아마 북한이 맡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